3월 4에서 9번 강제처분 및 적부심사에 대해서 본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문부터 살펴볼게요. 국가는 형사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국가가 개인한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중에는 강제 처분이 있대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행사한다? 그걸 끌고 와서 강제 처분을 한다는 건데 강제 처분의 예로는 체포나 구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통제하는 거니까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권한이 남용돼요.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내 마음대로 너 체포해, 너 구속해 라고 해버리면 얘네가 권한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 강제처분을 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인권 침해로 이어지겠죠. 왜냐면 신체의 자유를 얘네가 제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험이 크네요. 따라서 강제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원칙을 영장주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제처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강제처분, 즉 체포나 구속을 하려면 영장이란 게 필요하대요. 영장을 사전에 발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법관이 발부를 한대요. 그러면 주체가 좀 다르죠. 일단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원래는 수사기관이라는 게 옆에 조금 볼게요. 수사기관이 체포나 구속을 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해버리시면 권력을 남용하는 거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관에서 영장을 미리 줘야 된대요. 그렇네. 그렇게 되면 미리 이쪽에서 법관 쪽에서 영장을 준다는 행위 자체로 이게 사전에 한번 걸러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원칙 자체를 영장주의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권한 남용이 많이 되지 않겠구나.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을 행사하기 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주의가 뭐였어요? 아까 법관이 영장을 먼저 준다. 그걸로 사전에 이미 검열을 한다라는 게 영장주의였는데 그걸 통해서 수사기관, 우리 아까 체포나 구속을 하려는 걔네 기관은 이 체포나 구속을 하는 강제처분을 하기 전에 법원에 영장을 미리 청구해야 된대요. 사전에. 영장을 청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영장은 국가의 권한 행사가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허가 문서이면서 기본권의 제한의 정당성을 사전에 심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무슨 말이야? 이게 영장을 준다는 거는 법관이 영장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줬다. 그거는 우리 나라에서 이미 너 체포해도 돼, 너 구속해도 되라고 이미 허가를 해버렸다는 거야. 이미 명시적으로 그걸 드러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체포와 구속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라고 우리가 이미 사전에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심사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기본권 제한, 그러니까 당신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는 이미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당신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영장주의는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개인을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사전에 심사를 하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전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막 권력 남용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을 보호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3문단입니다. 영장주의가 모든 사안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건데 예외 사항이 뭘까요? 체포는 수사를 위해 개인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는 건 예외적으로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
예외가 있으려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개인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 그러니까 체포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너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거야 라는 건데, 이거는 원래 영장이 필요하대요. 왜냐면은 우리 여태까지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영장이 있어야 인권침해 남용을 좀 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한데, 하지만 0점이 나왔죠. 영장 발부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당연하죠.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당연히 영장이 나오기 전에 길 가다가 범인을 엄청나게 살인을 많이 저지른 범인 만났어. 근데 영장이 나올 때까지 당신 기다리세요. 내가 영장 나오면 당신을 잡을게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긴급으로 우리가 체포해야 되는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당신은 체포하겠습니다 라는 게 가능한, 그런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때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당연히 사전은 못하겠죠. 대신 사후에,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영장 심사 같은 걸 해서, 그래서 이게 정당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고. 당연히 사전에는 할 수 없겠죠. 왜냐면 길 가다가 마주친 사람을 당신 기다리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럴 순 없으니까 당신을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가였습니다. 4문단 볼게요. 구속은 체포와 달리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얘는 예외가 없대요. 구속은 예외가 없이 무조건 적용이 되는데 왜 그러냐? 체포는 아까 일시적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한다 했는데 구속은 장기적으로 제한한다고 했고 전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영장이 무조건 사전에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법관이 수사 기록만을 검토하여 구속영장의 발부를 결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법관이 수사 기록만을 우리가 보면서 당신 구속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판단 기준이 너무 약해요 라는 비판을 받았대요. 그래서 수사 기록의 검토와 함께 법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었대요. 자,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영장실질심사의 정의가 뭡니까? 법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영장실질검사 심사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무조건 행해져야 되는 필수적인 건데 왜 필수적이야? 수사기록 검토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영장실질심사야. 그러니까 구속을 할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거,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거. 근데 영장실질심사가 뭐야?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구속해도 돼요, 안 돼요를 판단하는 게 영장실질심사고, 얘네는 100% 수행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외 없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100% 수행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피의자를 신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죠? 아까 우리가 영장을 청구하면 우리가 신문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영장실질심사였고 그거를 여기까지 이러면 되고 그거를 하기로 한 게 기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나 근거인멸의 위험과 같은 구속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문턱을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높인 장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대충 우리가 검토 기록만 검토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직접 신문까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안 되지? 잠깐만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신문까지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대신에 우리가 이 범인이 도망칠 수도 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위험이 없을 때 우리가 구속을 하지 않을게요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을 하게 되는 경우 자체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가를 마무리했고요. 우선 저는 가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풀고 넘어갈 건데요. 바로 4번과 여기는 4번밖에 문제 풀 수 있는 게 없네요. 4번에 가의 앞부분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가는 강제처분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강제처분의 적용 범위를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나요? 강제처분의 그냥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라는 게 틀렸습니다. 2번, 강제처분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적 없어요. 이론적 배경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3번, 강제처분이 정당화되는 과정을 정당화되는 과정은 맞죠? 아이고, 또 왜 이래? 우리 영장 발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되면 이게 정당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과정까지는 맞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4번, 가능 강제처분이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이유는 아니죠. 오히려 강제처분은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본권의 침해에 가깝다고 제한하는 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강제처분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그렇죠.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따가 4번을 볼 때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 추천 방법은 1, 2, 4를 이미 지웠으니까 3과 5의 니은 나에 대해서만 보면 시간이 아무래도 단축이 되겠죠. 이런 점들을 활용해서 국어를 풀면 조금 더 팁을 얻어갈 수 있다. 네,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설은 1번부터 5번 선제까지 전부 다 해설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시간이 좀 부족해요 라는 친구라면 1번 보고 정답이 나왔으면 답 2, 3, 4, 5를 읽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세요. 특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이 많았던 그런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특히 답이 나오면은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능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 더 추천해요. 네, 떨려서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가능할 겁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적부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개인이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부심사가 뭐예요? 라고 정의를 해줬어. 체포되거나 구속됐어. 강제 처분이 내려왔네요. 가랑 연결을 합니다. 강제 처분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처분이 정당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거야. 그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적부심사야. 이 뒤를 볼게요. 이는 형사 절차 중에 행하여진 강제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실질적으로 필요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앞에서 언급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된 상태이지만 당연하겠죠.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왜냐면은 체포 또는 구속을 해버렸어. 그럼 이미 강제 처분이 내려왔고 이미 얘는 자신의 신체 자유에 제한을 받은 상태겠죠. 내 마음대로 막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의 강제력이 이미 행사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적부심사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체포된 상태, 구속된 상태여야 하냐고 물어보는 게 바로 적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한다는 말은 니네가 내린 처분이 너네가 내린 처분이 맞냐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따져볼 거라니까 아무래도 견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단입니다.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 대리인, 그리고 친족, 동거인, 심지어는 우리 고용주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구권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적부심사를 얘를 적부심사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사람은 피의자, 변호인 등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피의자가 강제처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체포나 구속을 당해서 몸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다양한 주체가 이미 행사된 강제처분의 적법성 다툼을 제기할 수 있도록, 즉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적부심사가 맞나요? 네, 적부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이네요.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체포 혹은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해야 한다. 여기도 똑같이 청구서가 그러니까 적부심사 해주세요라고 누가 청구를 했어. 그럼 법원이 48시간 내에 신문을 해야 돼요. 피의자를. 그쵸? 신문 과정에서는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청구권자의 참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들어오고 또는 변호인도 들어올 수 있고 거기다가 우리 청구권자 아까 법적 대리인이라든지 친족이라든지 걔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법관은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위험과 같은 강제처분의 법률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이거 아까 우리 가의 마지막에서 봤었죠. 일단 체포와 구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서 그런 영장이 발부돼서 우리가 잘 해결이 된 건지, 그렇게 정당하게 진행됐는지, 또는 얘가 이 범인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여서 우리가 더 잡아놔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결백하게 있는지, 그런 걸 따지면서 우리가 이게 이 사람을 조금 더 풀어줘도 되겠구나, 아니 이 사람은 계속 가두고 있어야겠구나, 이런 거를 따져보는 게 바로 적부심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증거의 적법성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심사하여 강제처분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다. 아까 언급한 거 그대로죠. 이게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적부심사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구속 적부 심사에서는 영장 발부가 적법했더라도 일단은 영장 발부가 일단은 오케이인 상황이었대. 근데 피의자가 잘 뉘우치고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생각이 없대. 그러면은 법원에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만들어 놓고 수사를 하게끔 한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신체의 자유를 풀어준다는 거죠. 이는 영장 발부는 이례적 판단이래요.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죠. 그죠? 얘가 사건 당시에는 나 진짜 도망갈 거고 이거 다 없애버릴 거고 이랬는데 사실 갇히고 보니까 나 이제 진짜 잘못했고 도망도 안 갈 거고 이거 증거인멸도 안 할 거야 라는 거 생겼으면 얘를 조금 더 풀어주고 그 상태에서 신문을 받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처분이라는 거는 합법적인 권력 행사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영장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우리가 이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력 행사가 맞겠죠. 하지만 적부심사는 강제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효력을 유지하는 게 맞나라는 걸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제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다양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 그러니까 즉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적부심사라는 거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갇히자마자가 아니라 좀 나중에 얘네 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따져볼 거예요 라는 내용이겠네요. 그럼 4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내용이 이해가 안 간 게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끊어서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번부터 5번 선지 다 볼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다 라면 3, 5번 선지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번, 나는 강제처분의 효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일단 강제처분의 효과도 아니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서는 적부심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게 더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2번, 나는 강제처분이 행사된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례 나온 적 없습니다. 나에서. 3번, 나는 강제처분의 행사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주체는 달라진 적 없어요. 주체라는 게 사실 여기서 나온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어디였지? 다양한 주체가 이미 행사된 여기. 잠시만요. 다양한 주체가 이미 행사된 강제처분을 적법한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거랑 주체가 달라졌다라는 내용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행사 주체가 달라졌다? 이건 틀린 말이죠. 4번, 나는 강제처분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설명한 게 맞아요. 하지만 앞에 가가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나는 행사된 강제처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네, 적부심사를 말하고 있죠.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고 3번은 뒤 선지가 틀려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래요. 1번입니다. 강제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죠? 맞는 말이죠. 강제처분을 했다. 영장을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기본권이 제한하는 상황이 맞아요.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으니까. 이것도 맞는데 심지어 정당성을 주는 것도 맞죠. 왜냐? 영장을 발급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선지입니다. 여러분이 실전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2, 3, 4, 5를 읽지 않고 넘어갔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제가 2, 3, 4, 5도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강제처분은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단 수사기관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법원에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주체가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체포와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수사기관의 강제력을 통제하는 기간이 달라진다. 우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까 체포는 일시적이고 구속은 되게 장기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죠. 얘는 체포의 경우에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체포는 신체를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친구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확보하지만 얘는 구속은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구속은 장기적이고 전면적이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뒤에가 이상하지 않나요? 수사기관의 강제력을 통제하는 기관이 달라진다고요? 기관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없었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처분에 대한 적부심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적부심사를 시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부심사는 이후에 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범죄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상하죠. 명확하겠죠.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니까. 하지만 적부심사의 경우는 강제 처분이 일어난 뒤에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적부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적부심사에서 강제 처분의 행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나요? 수사가 종결된다? 아니죠. 얘를 불구속 상태나 불구속 등의 상태로 해서 계속 수사는 진행한다 했어요. 종결한다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영장, 실질, 심사. 맞죠? 니은은 구속, 적부, 심사인데요. 우선 1번부터 따져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법관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해서 적법했다고 니은에서 인정을 했대요. 피의자의 기본권이 제한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달라질 수 있냐? 우선 여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속 적부심사에서 영장 발부가 적법했대요. 그러면은 기억은 적법입니다. 적법한 상태에서 얘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러면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게 불구속 상태를 만든다든지 등등의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6번에서 헷갈리는 건 사실 4번 선지거든요. 우선 2번부터 보고 4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2번, 니은에서의 법관의 판단은 기억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이다. 제한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기억은 제한을 하는 절차고 니은에서 법관의 판단은 제한을 예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니은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적부심사에서 법관의 판단은 기억으로, 그러니까 영장실질 심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는 절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기억은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지만 니은은 상황과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제한된다. 아니죠. 오히려 얘는 필수적이고 오히려 얘는 생략될 수도 있겠죠. 얘는 필수는 얘기 없었으니까. 둘이 반대로 돼 있네요. 네. 4번, 기억은 청구권자가 수사기관으로 한정되지만 니은은 피의자 본인 이외에도 청구권자가 다양하다. 우선 니은의 피의자 본인 이외에 청구권자가 다양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의 청구권자가 누구인가 라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치만 여기서 우리가 아까 내가 영장실질 심사가 왜 정의가 중요하냐고 계속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봅시다. 영장실질심사는 100%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위해서 예외 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장실질심사니까요. 근데 그 영장실질심사의 정의가 뭐였어요? 법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거.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거를 청구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청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냐고? 100% 시행한다며. 누가 청구하든 말든의 상관이 아니야. 무조건 시행되는 거니까 청구할 사람 자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6번에서 4번 청구권자가 수사기관으로 한정된다? 아니죠. 청구권자는 없어요. 4번에서는 그거 틀린 겁니다. 아마 여기서 페이크로 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거 같거든요. 여기 어디 갔지? 수사기관이 잠시만요. 수사기관이 어쨌든 수사기관이 해야 된다 등과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에는 기억이 도입되었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수사기관이 청구권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여기까지 잘랐어야 돼요.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100% 시행의 심사인데 그거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얘와 아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영장실질심사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 청구권자가 수사기관으로 한정된다? 이건 틀린 말이 됩니다. 5번입니다. 기억은 강제처분 이전이므로 법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지 않지만 니은은 강제처분 이후이므로 법관이 피의자를 신문한다. 아니죠. 반드시 신문한다 했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로요. 죄송해요. 글씨가 너무 앞이네요. 신문한다고 했습니다.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선 가가 뭐였어요? 우리 아까 가 앞에서 봤을 때 다시 읽어줄게요. 이때 강제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검증의 성격을 띠게 된다. 뭐야? 이게 지금 현행범 체포 같은 거니까 사전에 승인받기 어려워서 사후에 승인받겠다 라는 내용이죠. 1번부터 볼게요. 1번 강제처분의 적법성은 행사 이전에 검증받아야 되는 거죠. 일단 행사 이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죠. 2번 판단 시점에 따라 강제처분의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행사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단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영장 발부라든지 그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죠. 3번 강제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부심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맞는 얘기죠. 왜냐면은 법원의 판단이 원래 영장 발부를 해서 사전에 됐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사후에 된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적부심사 때 처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4번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다수의 검증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죠? 원래라면 그게 맞습니다. 원래라면 법관이 뭐 영장도 발부하고 하면서 여러 명이 검증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뭐야? 지금 상황은 뭐야? 현행범 체포하는 긴급적인 상황이에요. 이때는 여러 명이 검토하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가가 아니었다면 맞아요. 근데 가였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됐을까요? 가였으면은 가가 아니었으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절차를 같이 심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가의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심사하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야. 일단 잡아야 돼.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돼. 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라서 검증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권력을 행사할 때, 이 강제 처분을 할 때는 이 당시 그 시점에는 다수의 검증이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5번 형사 절차에서 강제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주체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주체의 객관적인 판단이 수사기관이 아닌 형사 절차에서 강제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가와 무관하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
다른 주체의 객관적인 판단이 평소에는 필요한 게 맞지만 가해 상황은 긴급 상황입니다. 4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얘네는 정확하게 말하면 가해 상황과 무관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보는 지문 중에 하나가 기억의 이유를 고르시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조금 여담입니다. 기억의 이유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보통 가나 지문에 나와요. 그때 2개 정도는 헛소리하는 선지가 나옵니다. 2개 정도는 기억과 무관한 선지가 나오는데 이건 맞는 말. 3번째, 마지막 하나의 선지는 기억과 관련이 있으면서 맞는 말. 보통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다가 이거 헛소리, 이거는 기억과 무관한데 맞는 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면 완전 베스트.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기억과 이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따져서 판단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네, 3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현장에서 체포를 했다는 거는 사전에 영장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적부심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사전에 법원의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적부심사에서 판단을 처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수 때문에 정확하게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물론 적부심사 전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부심사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3번이 맞습니다. 8번입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거래요. 자, 갑은 문화재 연쇄 훼손 사건의 피의자로 긴급 체포되었대요. 그럼 아직 영장이 안 나왔겠네. 그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 판단하여 갑에 대한 구속을 했대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됐대요. 갑의 변호인은 갑을 접견한 이후 구속 연수 적부심사를 청구했대요. 그럼 청구권자 누구야? 변호인이지. 적부심사에서 갑의 변호인은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갑의 석방을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여서 갑이 석방이 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대. 그런 상황에서 1번부터 볼게요. 1번 체포 이후 갑에게는 이미 일어난 신체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판단의 청구할 권리가 주어지겠군. 그죠? 얘가 원래 적부심사를 적부심사 할래요? 라고 청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변호인이 청구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 자체는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맞겠네요. 2번 갑에게 발부된 영장은 법원의 판단 결과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부여하겠군. 이것도 맞는 게 영장 자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라고 정의를 앞에서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겠고 3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갑에게 이미 행해진 강제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겠군. 이건 아니죠. 왜? 갑에게 이미 행해진 강제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 내용 적부심사죠. 그거랑 영장 발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갑의 변호인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것은 강제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려는 것이겠군. 그죠? 불구속 상태에서 최대한 이 갑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적부 심사를 청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선지이고요. 5번 법원이 갑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갑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그죠? 이런 위험이 사라지면 석방이나 불구속 상태에서 할 수 있겠다 라는 걸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오죠. 그 부분을 이해해서 5번이 맞는 선지가 됩니다. 9번입니다. 문맥상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A. 통지 없이 사용돼요. 여러분은 앞에 지문을 같이 펼쳐두고 봐주세요. 1번 A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권한이 남용돼요. 남용되어랑 바꿔 쓸 수 있나요? 라는 건데 그죠? 통지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권한이 남용됐다. 그래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2번 B를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영장 주인은 개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개인을 보호하는인데요. 기본권의 제한을 보장하는 이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기본권의 제한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남용돼서 많이 갇히고 많이 구속당하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한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3번 C입니다. C를 찾아볼게요. C는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죠?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이 근거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더 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C도 맞겠네요. 4번 D입니다. D는 이는 피의자가 강제 처분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강제 처분으로 인해 즉 신체 자유가 제한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걸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9번에 4번도 맞습니다. 5번입니다. 이는 다양한 주체가 이미 행사된 강제 처분의 적법성 다툼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적법성 다툼에 대해서 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5번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2026년 고3 3월 모의고사 강제처분 및 적부심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